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학습 목표 이렇게 이제 제목은 붙여놓고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일종의 이제 목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목차.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능력 단위는 자금관리,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관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능력 단위 요소라고 그러는데 크게 네 가지예요. 앞서 이렇게 살펴본 거 요거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현금 시제, 예금, 법인카드, 이제 어음수표입니다. 현금 시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이에요. 시제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요런 용어들, 시제, 현금 시제, 현금이란 말은 이제 익숙하고 아는데 시제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한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영어 단어, 영어에 관련된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에 관련된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자를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한자를 따로 배우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 교수님 설명을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이제 그거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뭐 현금 시제 하면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이제 뭐 주변 친구들하고 있거나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나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것, 어떤 사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하면 이제, 연예인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럼 이제 그 연예인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어디 사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럴 때도 바로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친구들끼리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마침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은 아마도 스마트폰이 옆에 있을 겁니다. 거기다 한번 그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현금 시제.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당장 내줄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을 뜻하는 용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온 핸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현금 시제. 아이와이도 헷갈리는 거 맞죠? 이게 I입니다. 시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전으로 이제 국어사전 뭐 백과사전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단순 단어라면은 백과사전, 국어사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블로그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금고 얘기 나오고 뭐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죠? 현금 시제. 현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현금 시제. 떼시 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즉 당장 내줄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을 뜻하는 용어가 시제다. 금고 속에 있다는 얘기죠. 금고 속에 있거나 또는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거나 바로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출금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 시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현금 시자 관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단어, 용어에 이제 낯선 용어, 궁금한 용어가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이 공부한다는 것도 결국은 현금 시제, 그럼 현금 시제가 뭐다? 그거 생각하는 게 결국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게 이제 여러분 학습하는 거죠. 결국. 자, 그래서 이제 능력 단위 요소로 어쨌든 현금, 예금, 법인카드, 어음수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금 시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말은 길게 써 있는데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기업에서 회계 담당자, 특히 자금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회계 파트의 제일 말단 사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나요? 이제 그 사원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회계직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실제 하는 일을 좀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증거, 그래서 요 능력 단위 요소, 현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알아야 될 사항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회계 규정에 따라서 당일 현금 수입액을, 이제 돈을 받았겠죠. 거래처로부터 이제 돈이 실제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경우 현금 수입금을 수입 일부에 기재한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직접 받게 되면은 은행에 가서 예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이게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현금 시세에 걸릴 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현금을 출금할 경우에 내가 직접 현금을 주거나 거래처로 계좌이체 시키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 그 해당 증빙서류를 보고 따질 수 있다. 이거 돈 줘야 되는가 맞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출금 전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매입, 그거 보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음대금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돈이 나갈 경우에 이제 그 증빙서류 보고, 이거 돈 이때 줘야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금할 때 정액자금 전도제에 따라서 소액현금을 지급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정액자금 전도제란 말이 나오고 소액현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상에서는 안 쓰는 말들이죠. 정액자금 전도제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부서가 여러 대 있을 때 부서별로 현금이 필요하죠. 부서별로.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일일이 회계 부서에 와서 돈을 타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주로 이제 한 달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한 달 동안에 미리 그 부서에서 쓸 돈을, 큰 돈이 아니고 이제 소소하게 쓰는 돈들이 필요한 얘기예요.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주로 소모품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쓰라고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걸 정액자금 전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서별로 지급되는 돈 자체를 소액 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은 금액의 현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기록해 나가는 거는 이제 회계 담당, 자금 관리 담당자가 이제 하는 일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소액 현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출금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출납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금 출납부 작성된 내용하고 현금 시제, 현재 금고 속에 있는, 통장 속에 있는 돈 잔액하고 맞아야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란 말이 나오고 현금 출납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표라고 하는 얘기는 거래를 나타내는 증표, 종이 쪽지를 전표라 그래요. 그 중에서 돈을 받았을 때 작성하는 거는 입금 전표, 돈을 지급했을 때, 현금을 지급했을 때 작성하는 거는 출금 전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의 입출금만을 기록한 장부를 현금 출납부라 그래요. 날짜, 적요, 금액, 잔액,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 현금 출납부 양식이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 이제 손으로 이제 한 번씩 써보는 그런 내용을 학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 실무에서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담당자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요까 요 네 가지 사항이 현금 시자 관리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금 관리하는 겁니다. 예금 관리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예금과 적금을 구분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예금 틀리고 적금 틀리죠. 예금도 보통 예금이 있고, 또 기업에서 많이 예금하는 당좌 예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자금,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 좀 모으기 위해서 정기적금 같은 것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하고, 이것도 또 기업에서는 통장이 하나가 아니겠죠. 은행별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러 적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이 여러 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계좌, 뭐 거래처는 거래은행이죠. 그래서 다 은행별로 예금 종류별로 구별을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 자체는 복잡하겠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구분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금 운용을 위해서 예적금 계좌를 기간별, 종류별로 구분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금융기관별, 그 다음에 종류별로 구분했다. 그 다음에 은행 잔고를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내가 이제 거래처로부터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 통장에서 상대방한테 계좌이체 시켜주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업무 시간이 종료되고 나서 현재 내 회계장부 잔액하고 그다음에 통장 잔액하고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일을 은행 계정 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작성하는 거를 은행 계정 조정표라 그래요. 그래서 은행 잔고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런 것들이에요. 이제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통장으로 뭐 외상대금, 외상매출금을 입금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로 통보를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전화를 받았고, 근데 그 사항을 내가 연락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못한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갔는데 그거를 뭐 미리 체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 발생했으면 이제 그런 거 회계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예금을 관리하는 항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카드 관리하는 거예요. 카드, 이거는 이제 회사의 카드를 얘기하죠. 회사의 카드. 그래서, 구입하는 거죠. 회사에서, 업무 물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할 때,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회사 돈으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럴 때 또 일일이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회사 카드를 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회사 카드, 법인카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법인카드 관리를 이 자금관리 담당자가 해야죠. 물론 이 카드 갖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은 뭐 영업사원이 쓰든 또는 뭐 회사 임원이 쓰든 이제 누군가 쓰긴 쓰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총괄, 그 법인카드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쓴 금액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는 거는 이 자금관리 담당자가 할 일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거나 해지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이 이제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으로 이제 카드를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파악하고 결제일 이전에 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자기 직급이나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쓰면 한 달치가 이게, 뭐, 회사로 이제 그 사용 내역이 넘어올 테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걸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그 지급정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관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좀, 요거는 어려운 부분인데, 법인카드라 그래서 사원들한테, 뭐, 영업사원한테 법인카드를 주면은 영업사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써야겠죠.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이 뭐 택시비 계산하고 뭐 식구들하고 피자 시켜 먹는데 그거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이외에 사용한다든가 또는 집 근처 뭐 주점에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법인카드로 썼지만 회사 돈이 빠져나가지만은 회사의 비용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법인카드를 지급할 때 이건 어디서 써야 되고 시간대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 뭐 이제 그거 미리 다 알려는 주겠지만은 그 뭐 100% 지킨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전부 다 이 담당자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 내용이 오히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자금 관리는 이제 회계 담당자이지만은 실제 기업에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특히 이제 카드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경비 지급하는 거 관련될 때는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많이 따라갑니다. 법인세법. 법인, 주식회사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세법, 그거를 법인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에서도 수익과 비용에서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에서 이제 몇 프로에서 세금 계산을 하는데 상세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때 기업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하고 다른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따라서 법인세법 규정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드 사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재에서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 위주로 다뤄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회사 카드에 관련된 내용이 법인 카드 관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음수표. 어음은 이제 뭐 이제 받으러 어음, 환어음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표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당좌 수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지 않죠. 뭐 여기서 현금, 예금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니까. 요 카드도 이제 신용카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많이 익숙한데 어음하고 수표는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음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실물 어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상에서 보고 뭐 그렇지만은 실무에서는 이제 실물을 본 적은 없고 이제 이론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거죠.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수표는 물론 이제 요즘 뭐 자기압 수표는 있지만은 요즘 이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서 자기압 수표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자기압 수표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기업에서 발행하는 또는 받은 어음과 수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어음과 수표의 지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가짜 어음이라는 얘기죠. 가짜 수표, 위조 수표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담당자가 받으면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상하면은 당연히 뭐 신고를 해야 될 테고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죠. 이제 위조 수표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어음이나 수표를 금융기관에 입금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현금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수표는 바로 입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음 같은 경우는 추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어음 대금을 때 되면은 받아서 통장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은행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맡겨놓는 것. 그걸 추심 위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실무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음수표를 발행했거나 이제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음관리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어음 같은 경우는 받을 어음, 내가 이제 상품을 매출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 계정에다 처리하고 내가 어음을 발행을 했으면은 그때는 이제 지급어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받을 어음, 지급어음. 그 다음에 수표는 내가 받았을 때는 그냥 현금으로 기록을 하죠. 현금 얼마. 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발행을 했을 때는 이제 당좌 수표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변의 당좌 예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잔액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당좌 차월이 되는 거죠. 당좌 차월. 계정 과목으로는 당좌 차월 그러는데 이론상은 이제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요. 자, 그렇게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음 관리대장, 받을 어음 관리, 그 다음에 지급어음 관리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이 중요한 거는 어음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지급어음,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제 날짜에 어음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래서 그 어음 만기일이 되면은 내 통장에서 어음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부도가 되는 거죠.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음 대금을 제대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회계 담당자가 그 이제 은행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몇 시까지 막아줄 수 있느냐, 뭐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긴급하게 통화를 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통장에다 넣고 막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어음을 발행한, 어음을 이제 받아간 그 당사자한테 해서
뭐 하루만 참아달라, 이틀만 참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어음 대금 청구를 하면은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 지급 못하면은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음 대금을 제때 채워놓는 것, 그것도 자금 관리 담당자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분실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분실돼도 당연히 이제 그래서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는 발행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분실되는 즉시 바로 은행에다 신고를 하면 이제 지급 정지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훔쳐간 사람이거나 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대금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도가 났을 경우, 일단 내가 부도가 났을 경우는 뭐 우리 회사가 망한 거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가 받아놓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부도음 계정에다 일단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나중에 다시 이제 대금을 늦게라도 지급하는 경우에서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 해결 방안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이제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요 네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특별히 어렵거나 뭐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나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현금 시제, 뭐 소액 현금, 정액 자금 전도제, 다음에 여기서 뭐 은행 계정 조정표,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어음 할인, 그다음에 배서양도, 이제 어업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어렵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체적으로 각종 장부에다가 실제 이제 기록하면서 기록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 재무관리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